실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 기조를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사회를 압박하고 중동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 위해 홍해를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홍해 차단으로 글로벌 해상물류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대거 홍해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고 약 9,000km를 더 항해해 46년 만에 희망봉을 돌고 있습니다. 1869년 개통되어 2022년 한 해에만 약 14억 톤, 전 세계 무역량의 12%를 처리한 수에즈 운하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글로벌 해상물류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홍해 차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홍해를 지나 아덴만으로 진입하기 위해 항해 중이던 불가리아의 MV 루에노가 후티 반군에 의해 피랍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물선의 포스코에서 수출한 강철 코일 4만 톤이 적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관련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이미 톤당 최소 $3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데 상당한 물량이 필요까지 된 터라 포스코의 경영에도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물류가 돌지 않으면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오죽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의 K-39 천무로 예멘 후티 반군을 포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 화물이 적재된 선박을 납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물에 불과하지만 언제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승무원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홍해 차단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상물류는 홍해보다 더 위태로워질 게 분명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K-39 천무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위치한 예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은 사다에 배치된 미사일 드론 부대를 동원해 전쟁에 개입해왔는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으로 오랜 시간 군사적 충돌을 뒤져온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용해 확전을 꾀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은 기어코 전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를 무력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대형 해운사들은 벌써부터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피해 희망봉을 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해상 운송 시간이 최대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15,600km면 도달할 길을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21,700km를 항해해야 하니 당연한데요. 이에 따라 운송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홍해 봉쇄로 인해 평균 $100만, 약 1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당 5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구가 있다고 했을 때 홍해가 봉쇄되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다면 2주에 한 번씩 10만 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항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의 2배가 들이닥치는 건데요. 당연히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시장 물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역시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후티 반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란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약 260만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데 26억이 넘는 SM-2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꼴이라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오함대를 주축으로 홍해와 아덴만을 순찰하는 10개국 해군을 연합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한 포스코가 수출 중이던 강철 코일 4만 톤이 납포된 걸 제외하면 아직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 먼 나라의 전쟁으로 해상물류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겪게 되어 오히려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흰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지금도 곡소리나는 대한민국 물가 상승에 홍해 봉쇄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조차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지만 안보적인 시각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홍해 봉쇄를 풀기 위한 다국적 연합군의 작전과 군사적 움직임, 해상물류가 정지되었을 때의 여파를 면밀히 파악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 양안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만 해협 차단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연달아 터진 두 번의 전쟁으로 이역만리 대한민국까지 전쟁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안전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도나에 직면한 중국이 굳이 미국의 직접 개입이 확실한 양안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거꾸로 말해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침략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경기 침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진핑은 이미 수차례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을 장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중국은 2027년 이내에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양안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만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까지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은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상물류를 쥐고 흔들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희망봉을 돌아 간접적인 물가 상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매순간이 치명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 약 99.7%가 바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 33%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길이상으로는 고작 370km에 불과하지만 대만 해협은 대한민국 해상물류의 경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로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레이시아 몰라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해양 수송로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1위 3위가 중구 상하이항과 닝보 저우산항인데 해당 항구를 드나드는 대부분의 선박이 대만 해협을 지납니다. 우회로인 필리핀해가 있긴 하지만 해당 해협은 시시때때로 대풍이 불어닥치는 통에 이용이 까다로운데요. 중국으로서는 대만 해협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해상물류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부지불식간에 섬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잡기인데요. 양안전쟁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정보 채널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군의 전력 분산을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지도발 등 고강도 국경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안전쟁이 유력한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대만에 이어 한반도까지 미국은 동시에 4개의 전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대만 해협을 지켜내야 합니다. 양안전쟁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소요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양안전쟁 참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과 10월 미국은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에 배수량 10만 6천 톤 규모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훈련의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의 잠수함 등 비대칭 해상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훈련의 목적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북한 해군은 계속된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함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뢰정이나 소형 잠수함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훈련에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과한 판단입니다.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이외에도 지난 2022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연합군을 지휘해 원정전방 기지작전을 수행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원정전방 기지작전은 전통적인 개념을 폐기한 새로운 상륙작전인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상륙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상륙작전의 진두지휘를 맡겼다는 건 충분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호는 2024년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부총통 선거가 변수입니다. 지지율 자체는 반중 정서가 강한 현 집권당 민진당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결과가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야권 연합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 세력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무력 사용 없이도 제 손으로 대만 해협을 갖다 바칠 세력이 집권한다면 굳이 대한민국 미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요. 실제로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중국이 틱톡 등 SNS를 이용해 대만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SNS를 이용해 친중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이 직접 대만과 전쟁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양안 전쟁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은 잘못된 판단이나 분노에 의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낙관에 의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심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 저기 말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공식적 발언이 어떻든 양안 전쟁과 대만 해협 봉쇄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법입니다.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양안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국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함대를 구성 중입니다. 바로 제7기동함대입니다. 제7기동함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